1년을 넘게 기다려받은 차를 만약 탈 수가 없어 정작 주차장에만 세워둬야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출근할 때 못타고 가족과 여행 갈 때도 못타고 결국 등짝 맞는 내 신세. 네, 실제로 이런 사례가 곧 여기저기서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전기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고 집 주차장 먼저 내려가서 확인하셔야 되겠네요. 어떤 문제인지 함께 확인하시죠. 현재 전기차의 보급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는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충전소 부족 현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전기차의 충전은 심야용 완속 충전을 해야 충전 비용도 가장 저렴하고 잉여 전력을 이용함으로써 원만한 전력 수급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완속 충전은 배터리 수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급속 충전의 원래 목적은 장거리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연계 충전 또는 비상 충전이 주 목적인데요. 하지만 현재 일반 주유소 시설들과 같이 일반 도로나 큰 길거리에 눈에 띄는 급속 충전기는 없는 상황이죠.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전기차 차주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그렇다면 충전소 문제만 해결되면 전기차 인프라 문제는 해결되는 걸까요? 충전소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설치되더라도 이외에 다른 사회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는데요. 최근 늘어나는 전기차 보급으로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주차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죠. 전기차 차주와 일반 내연기관 차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은 사실상 무법지대에 놓여 있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4,200여 곳 중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구역은 단 44곳으로 1% 수준이죠. 일반 차량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주차는 현행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과태료 부과 여부는 지자체가 정하도록 해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파트 전기차 충전구역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는데요. 아직 전기차 보급이 초기 단계이고 사유지인 아파트를 포함시키면 신규 충전시설 설치 자체를 꺼린다는 게 그 이유죠. 하지만 올해 2월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법안을 개정하는 안건이 발의되었는데요. 기존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으로만 한정하던 전기차 충전구역 내의 주차 단속 대상을 모든 충전시설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죠. 이 안건은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충전이 끝난 전기차도 만약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해 놓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범위를 넓게 설정했는데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죠. 흡연시설 가까이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도 문제였는데요. 이 같은 구조는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볼 수 있었죠. 한 전기차 차주는 일반 내연기관 차주들이 고속도로 주유소 내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보면 불쾌한 거랑 똑같아. 전기차는 충전이 중요한데 우리는 매번 불쾌한 환경에서 충전해야 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충전소 인근에 흡연구역 설치를 불가하는 법적인 제재는 없는 상황이죠.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용 전력 수요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데요. 만약 화력발전소를 건설해 늘어난 전력 수요를 충당해야 한다면 1000만 대의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전력 설비는 1000만에서 2000만 킬로와트로 100만 킬로와트 용량의 대형 화력발전소가 20개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친환경차인 전기차가 무공해 차가 아니라 공해를 도심에서 발전소가 있는 지방으로 옮기는 격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발전을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면 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태양광, 풍력에너지 자원 등이 풍부하지 않고 하루 중에도 시간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 운용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선 무엇보다 아파트 주차장 내 충전시설 확충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도 마냥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아파트에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의 결정이 중요한데 따로 전기차 전용 구역을 내줘야 하는 문제로 몇몇 입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한 실정이죠. 결국 아직까지 충전소 설치에 대한 입주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아파트마다 충전소 설치 및 이용을 둘러싼 입주민 간의 갈등도 늘어나고 있죠. 한 대구의 아파트에서는 전기차 차주 입주민이 충전소 설치 요구를 거부한 대표의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단지 내 차량 출입구를 막는 소동도 일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충전소를 아파트에 설치할 게 아니라 주유소처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죠. 이에 부족한 국내 전기차 인프라를 위해 현대차 그룹이 발벗고 나섰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초고속 충전소인 EPC 확대를 본격적으로 실시했죠. EP 충전소는 현대차 그룹이 국내 최초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구축한 전기차 전용 초고속 충전소인데요. 출력량 기준 국내 최고 수준인 350kW급 초고속 충전 설비를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충전 속도는 차량의 최고 수용 가능 전력량에 맞춰 자동 조절되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2곳에 각 6기씩 총 72기가 설치돼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을 할 예정이라 하는데요. 현대차 관계자는 장거리 운전 고객들이 전기차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할 것으로 기대한다.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고 전기차 선도 기업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대차 그룹의 호의는 자사 아이오닉5의 짧은 주행거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공교롭게도 충전소 설치 소식 이후 아이오닉5의 사륜구동 모델의 공식 주행거리가 발표되었는데 20인치 휠 기준 370km, 19인치 휠은 390km의 짧은 주행거리 수치를 보여주었죠. 계속 짧아지는 주행거리 발표를 본 소비자들은 이젠 더 이상 활력도 생각이 안 난다. 테슬라 주가 올라가는 소리 들리네. 동네 마트용으로 딱 처음부터 주접을 떨더라고. 허구한 날 충전하러 가야겠네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기상조
어떤 일을 하기에 아직 때가 이르다는 말, 아직 충전소 확립이 안 된 전기차에 딱 어울리는 말 아닐까요? 이 때문에 지금 전기차 사면 낭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라면 더욱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전기차 구매의 최적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트 20플러스였습니다.